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어떤 계약 사항을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네. 계약 사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네.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이 누군지, 네. 그리고 보증금 얼마인지, 임대료 얼마인지, 임대 기간 얼마인지, 네. 이런 거 계약 사항인데 요거를 어디다 신고하느냐? 관할 시군구청에.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3법 중에서도 세 번째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변호사님, 임대차 신고제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임대차 3법 중에서 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전월세 상환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죠. 네네. 이번 시간에는 그 이제 세 번째인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임대차 신고제 개념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네. 어떤 내용인지 첫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에 관해서는 네. 국토부에 그 실거래가도 이제 조회할 수 있고 이제 신고제에 의해서 다 내역이 이제 신고됐죠. 네. 근데 임대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임대차도, 왜냐하면 임차인 보호의 관점에서 임대차 거래 내역도 신고하게 해서 임차인들이 신고된 내역을 보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에 네. 임대차가 뭐 보증금 얼마고 기간이 언제고 뭐 월세가 얼마고 이런 내역을 알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여건, 뭐 자금 사정이나 이런 거 맞춰가지고 그렇죠. 네. 선택하기 쉽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번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이걸 규정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는 누구지요? 집주인, 세입자? 그렇죠. 네. 임대인, 임차인이죠. 네네. 당사자가 둘 다지요. 둘 다가 전월세 계약을 했다 하면 네.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어떤 계약 사항을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네. 계약 사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네.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네.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이 누군지, 네. 그리고 보증금 얼마인지, 임대료 얼마인지, 임대 기간 얼마인지, 네. 이런 거 계약 사항인데 요거를 어디다 신고하느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관할 시군 구청에. 네. 그런데 이거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가요? 어떤가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안 하겠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시면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이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벌금을 내지 않을까요? 벌금은 그 형사처벌입니다. 무시무시한 형사처벌까지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네. 그래서 행정상의 어떤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만 정도. 부과합니다. 네. 그래서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100만 원요? 허위로 네.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 원.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센데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이제 별도의 장을 하나 뒀습니다. 제2장의 2에 네. 그게 별도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라는 별도의 장을 두고. 네. 근데 문제는 이 임대차 신고 제도는 지금 당장 시행된 게 아니라 이것도 신고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한 후 그게 구축이 되는 한 내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네. 시행할 예정이라고. 네. 개정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자, 임대차 신고제니까 일단 누가 신고하느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차 당사자가 신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차인, 임대인. 네. 모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일방이 신고 안 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또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 임대차 가격이 중간에 또 네. 보증금 월세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변경이 되거나 또 중간에 뭐 차임을 안 내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계약을 해지됐거나 임대차 금액이 변경이 됐을 때는 네. 이 변경이나 해제가 된 날로부터 이것도 30일 이내에 네.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임대차 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되면 이제 해당 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고 필정을 또 교부해 줍니다. 네. 근데 요 신고에 관련해서 이 전입신고 아시죠?
네, 해봤어요. 전입신고. 해보셨어요? 네. 확정일자. 네, 확정일자와 놓치던데요? 전입신고가 네. 보통 우리 이제 주택에 들어가는 분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정말 네.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전입신고하고 입주해야 내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라는 걸 가지고 네. 또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네네네. 건조당이나 이런 네네. 그런 물건하고 비교해서 내가 우선순위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건조당이 설정된 집에 함부로 못 들어가면 안 되죠. 그쵸, 뭐, 은행 대출이 네. 많거나 이런 집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대구은행 네. 얼마 뭐 이렇게 있던데.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 우선순위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집 시세에 비해서 은행 대출이 많으면 네. 내가 후순위로 들어가게 되면 아, 내가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못 받게 되잖아요. 또 제대로. 그죠. 우선순위를 따지면, 네, 아무래도 1순위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래서 네. 대부분 임차인들은 최우선 순위로 들어갑니다. 전입을 해요. 아, 건조당 네. 같은 거 없는 집에. 네. 그래서 이제 전입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네. 그 확정일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뒤에 건조당이나 이런 은행의 건조당권이나 이런 물건에 비해서 네. 내가 우선권이 있거든요. 우선 네. 변제받을 나중에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갔을 때 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중요한데 네. 임대차 신고와 관련해서 주택 임대차 신고는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된 거로 봅니다. 아, 전입신고만 간주한다는 하면은? 규정이 있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확정일자도 따로 안 받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 받은 거로 봅니다. 간주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입신고만 하면은 확정일자는 자동적으로 된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서가 이제 또 제출돼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네. 제출하고. 네. 제출해야만이 네. 확정일자를 받을 확정일자를 부여한 거로 이제 간주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 원, 500만 원 네. 받게 된다. 거짓은 500만 원, 네. 미신고 시 100만 원. 네. 그러면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인해서 뭐 또 다른 뭐 이렇게 불안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하는데 네. 어떤 점들이 우려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뭔가 개인의 어떤 사적인 네. 경제적인 뭐 그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잖아요. 아, 그거 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네, 별로 좋지 네. 않아요. 그런 임차인 그렇죠. 보호를 네. 위해서 부득이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건데 사실은 어떤 사생활의 비밀 차원에서는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임대인이 네. 자기가 실거주 목적으로 네. 갱신 거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여부는 네. 그 임차인이 네. 계약 갱신 요구를 할 당시에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라.